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약사회 소속 서가영 약사입니다. 여러분의 아마 선배 될 거고요. 올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선배 되겠죠. 자, 우선 그 몇 가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우선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올해 시험 경향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연간 커리큘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부법 얘기를 할 거예요. 올해 시험이 지난 8월에 시험을 쳤는데 총 25문항이요. 생물 25문항이고 옛날에는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실험 추론이라 해서요. 여러분들이 분자생물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이게 DNA 구조며 그런 것들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푸시면 진짜 어려운 분자생물학들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예전이고 이제 시험이 서서히 바뀌면서 약대 오시면 분자생물학보다는 실제적으로 약대는 생리학이라고 해서 우리 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생물학과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이 많이 나왔는데 서서히 생리학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생리학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약사나 의사의 기준이 뭐냐면 생리학 여러 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뒷파트에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우선 여기가 한 50%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게 돼요. 여러 몸에 대한 것들 당연한 걸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실 잘 안 나왔었던 건데 식생문진이라 해서 식물이랑 생태랑 분류랑 진화 파트거든요. 근데 최근 분류는 잘 안 나오고요. 식물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식물이 올해 몇 개 나왔냐면 3문항이 나왔었거든요. 식물 3문항이고 분자생물학이 4문항이요. 그럼 식물의 비중이 정말 높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랑 분자생물학 DNA, RNA 뭐 그런 것들 배우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건데 기타 등등 많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거의 80%, 70%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건데 분생 비율이 줄고요. 식생문진 비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약대 들어가시면 첫 학기가 뭐냐면 약용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약용식물학이 뭐냐면 여러분의 약들이 식물에서 얻잖아. 홍삼의 사포닌, 인삼의 사포닌 다 식물에서 얻는 성분들 이용해가지고 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약대는 식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요. 생리학이랑 식물학이요. 저 두 가지를 되게 진행할 거거든.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가 많았냐면 예전에는 실험 추론이라 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요즘에는 개념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식형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최근은 지식형이 엄청나게 늘어요. 올해 경향에서 실험 추론 2문항 정도? 2문항 정도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지식형이요. 그럼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생물은 암기하셔야 돼요. 나 생물 암기하기 싫어요. 그러면 성적 안 나온다. 암기 너무 못해요. 안 나와요, 성적이. 약대 들어가시면 저는 교수님이 뭐 하시냐면 월요일 날에 약을 3,000개를 던져주세요. 프린트로 약 이름을. 약 이름 3,000개 던져주시거든. 그럼 그 주에 교수님 학회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 봐요. 3,000개. 근데 3,000개가 끝이 아니다. 3,000개가 나오면 성분명, 상품명, 기능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럼 3,000개 던져주시면 곱하기 3하면 9,000개를 외워야 돼.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주에 해서 그대로 시험을 봐요. 약대는 그냥 닥치고 외우라는 얘기거든. 의대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외워야 돼. 우선 알고 나서요. 이걸 알고 나서 응용이 가능하거든. 생물도 약대 기본이잖아. 우선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팔 2개고 다리 2개고 코 1개인 거 이거 아셔야 되거든. 지금이야 워낙 익숙해져가지고 팔 2개 당연하고 다리 2개 당연할 건데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런 것들 다 익숙하지 않을 거거든. 근데 익숙할 때까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하는데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노트를 찾은 적이 있다. 집 정리하다가 영어 노트에 이거 있잖아. 이거를 한 수백 배 적은 거 하나 찾았거든. 내가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던 노트요.
캣 저거를 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캣을 적었더라. 캣 외우느라고 내가 몇 페이지를 썼는지 내가 봤거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암기 능력이 좋지는 않았나 봐. 한 4페이지 정도 캣만 쓰고 있다. 동만 쓰고 있고 계속 이런 것만 쓰고 있더라고. 저게 아마 되게 옛날에 내가 뭐 유치원 다닐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외울 때 그런 거겠지. 외워야 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저한테 질문 오거든. 백날 외웠는데 또 잊어버려요. 영어 단어 내가 그 전날에 100개 외워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100개 다 기억 못해요. 똑같아요, 생물도. 그래서 영단어 생각하시고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복습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요거 많이 늘었잖아. 그래서 책 많이 보셔야 되고 암기 많이 하셔야 돼요. 약사 기본이다. 약사 기본은 암기 능력이요. 근데 암기 능력 내가 보니까 그 여러 번 보면 결국에는 그 능력 결국 생기거든. 그래서 암기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저 같은 경우는 암기 잘하거든요. 전 암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는 생각하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냥 3,000개 던져주시면 너무 좋아요. 수업도 안 해도 되고 마냥 외우면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암기 좋아하기 때문에 암기 되게 잘하는데 내 옆에 있는 싫어하지만 해야 하니까 하거든. 걔는 싫어하지만 해야 하니까 하면서 계속 그냥 본다. 계속 외우면 실제 시험은 둘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경량은 지식형 많았고요. 예전보다 쉬웠다 하지만 그래도 공부 안 하면 어려울 것들 되게 많았었거든. 그 다음 칠지선달아에서 시험이 기역, 니은, 디귿에 기역, 니은에 기역, 디귿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기역, 니은, 디귿이거든요. 보기 3개 중에 한 개라도 모르면요. 그 문제 날라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정확하게 하시려면 우선 기본서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선 시험 경향은 이 정도로 넘어갈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수업 들어가면 그때 이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지식형 많이 늘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생물은 암기다. 그 다음 생물은 국어예요. 국어라서 책 많이 읽으셔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 뭐 들어갈 거냐면 개념생물이라는 기본서 강의 들어가거든. 원래는 캠벨 들어갔었는데요. 캠벨이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왔었어요. 원래는. 근데 캠벨이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기출 낼 만한 것들이. 그래서 재작년부터 새로 기출이 많이 된 책이 뭐냐면 이 책이요. 이제 낼 만한 것들이 소진이 되니까 다른 책으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캠벨은 올해 10판은 개정 예정이 없다 하거든. 그래서 저는 개정 예정 없으니까 캠벨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인강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 뭐 들어갈 거냐면 11판 생명이라는 교재를 들어가요. 이걸로 개념생물이랑 들어갈 건데 저희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거 읽어 나가셔야지만 생물적인 단어도 이해하시고 생물적인 용어도 이해하세요. 계속 못 거든?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요약본 외우면 안 되나요? 처음에 공부는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문장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문장 중에 반 페이지 넘는 시험 문제 많거든? 그런 거 이해하시려면 미리미리 책을 읽어두셔야 되는데 9월이 그나마 할 수 있을 때 9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책 읽어두셔야지만 그런 긴 문장 이해하는 거 미리미리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저렇게 책 읽어 나가실 거고요. 내가 9월, 10월, 11, 12월을 개념생물을 들어가는데 개념생물이 방금 말씀드린 생명이라는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캠벨 나는 진짜 캠벨 선호한다 이러시면 작년 인강 들으시면 돼요. 올해 판형에 그 개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생명 11판으로 들어갈 거고요. 9, 10월에는 뭐 할 거냐면 상권 들어가요. 저 책이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상권 들어갈 거고 요거는 여전히 개념생물이고요. 교재는 똑같이 생명 11판인데 학원 들어갈 거예요. 학원에 뭐 들어가냐면 생리학이랑 그 다음에 식생문진 들어가요.
요거 들어가고 나머지 파트는 전부 다 상권에서 진행할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념생물을 90, 10일까지만 하고 식생문제는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식생문제는 너무 약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식생문제까지 들어갈 거예요. 요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저 책 꼭 읽으세요. 물론 저랑 같이 읽을 거예요. 저랑 같이 줄 긋고 읽을 거지만 집에 가셔서 계속 읽으세요. 읽으실 거고 부교재가 있어요. 문제집이 있거든. 문제집을 내가 숙제를 내준다. 풀어오라고. 풀어오라 하는데 예상외로 안 풀어온다. 다음에 하면 되지 않나요? 뭐 핵심 생물학 할 때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 할 수 있을 땐 푸셔야 돼요. 그래서 책 읽고 복습하고 풀어오고 또 하나 더요. 저 바이위클리든 달이든 범위를 정해주고 시험 보거든. 시험 볼 때 생과계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치과를 가야 해요. 별 얘기가 많다. 치과를 가야 해요. 오늘 시험인지 몰랐어요. 별 얘기들 많거든. 저는 너무 두려워요. 뭐 별 얘기들 막 카톡이 오는데 시험 공부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그죠? 1년 동안 합격하는 사람들 많거든? 많은데 1년 동안 빠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들어가자. 1, 2, 3, 4요. 자, 이때 뭐 들어가냐면 핵심 생물학이야. 핵심 생물학 전체 들어갈 건데 핵심 생물학은 핵심 생물학 교재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 원래 상중하로 나와 있는데 상권만 보여드릴게요. 앞에가 이론편이 있고요. 그 다음 핵심 생물학에 뭐 들어있냐면 뒤쪽에 원래 두 가지로 책이 나눠져요. 어머 나 뜯어버렸다. 죄송합니다. 핵심 생물학이 이렇게 지금 상권이에요. 상권에 대해 두 개로 나눠지거든. 이게 뭐냐면 이론편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뭐냐면 기출문제랑 상해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예제문제예요. 근데 요거를 수업 때 같이 풀어나갈 거고 숙제 드려요. 근데 수업 때 다 풀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풀어놓고요. 수업 때는 우리가 어려운 것들 풀어서 몇 개만 찝어서 나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거 풀어오라 하면 자 숙제다. 다음번 20번까지 풀어오세요 하고는 수업에 들어가잖아. 보면 안 푼 학생들 너무 많다. 나는 그럼 되게 답답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할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냥 놀랍거든. 공부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안 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근데 하라는 건 안 하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또 다른 하지 말라는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은 건 더 해요. 더 하니까 공부량은 너무 많아지고요. 1년 안에 4개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있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심화 이론이고요. 그 다음 뭐 있냐면 기출이랑 예제 문제야. 그럼 이때 이렇게 들어갈 건데 각 달마다 식생 문제는 특강으로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이론도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다 풀었고 그 다음 기출 문제 다 풀었을 거거든. 제대로 했으면. 그럼 사실은 4월에 공부가 끝난다. 시험 언제 보냐면 5, 6, 7, 8에 볼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선 전체 끝낼 거고 이제부터 복습하셔야 돼요. 계속 복습하실 건데 5, 6에 뭐 하냐면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요. 그럼 이때 복습하시면서 역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순환계 할 거다. 그럼 공부해 오시고 그 다음 순환계 문제 풀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 풀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집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집처럼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 지식형이랑 추론형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저 때 특강으로 뭐 나갈 거냐면 정리교재인데 알짜 정리라고 불러요. 제가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 요걸 가지고 그냥 맨날 들고 다녔었거든. 제가 A4에다 손으로 그려놓은 건데 그거를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바꿔가지고 만든 교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때 뭐 할 거냐면 알짜 정리라고 해서 정리 한번 하실 거고요. 7월 되면 이제 항상 파이널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8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시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은 7월 말에 끝나요.
수업 끝내시고 8월부터 뭐 하는 거지? 계속 복습하시는 거예요. 난 어차피 여기 있을 거니까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실강의 장점이 뭐냐면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다. 우리가 인터랙션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약간 못되게 생긴 거 알거든. 그렇긴 한데 또 뭐라 할 때도 많아. 이런 미친 막 이렇게 할 때도 많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실제로 여러분이 미쳤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질문 별로 그렇게 무섭다 생각 안 해도 되고 질문 계속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카톡 아이디가 MDMP 바이오예요. 저는 여러분의 카톡을 제가 이제 여러분이 카톡 아이디에 뭐 프로필 이름을 올려놓을 거 아니야. 여러분 실명 올려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별명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카톡 하시면은 그 프로필에 있는 이름만 온다. 그다음 여러분이 실명을 올려놔도 제가 여러분의 전체 실명을 다 모르잖아. 그게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거나 뭐 그렇다 싶으면은 카톡 하시면 돼요. 카톡 하시면 내가 답 드리거든. 대신에 내가 맨날 카톡만 바라보고는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1대1 뭐 즉각 상담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내가 모아놓고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 들어가자. 우선 첫 번째요. 생물 암기 과목이요. 여러분이 생물하고 화학하고 유기하고 물리가 있잖아. 화학, 유기, 물리랑 생물이랑 되게 다른 과목이요. 생물은 국어적인 과목이고 암기 과목이요. 그래서 그 다른 과목들은 이론 어느 정도 하시고 문제 많이 풀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푸세요. 문제를 많이 푸세요 하는데 생물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항상 풀어야 돼요. 항상 풀지만 항상 이론과 문제는 둘 다 병행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비중은 생물은 이론이 더 많아요. 다른 과목들은 이론 적당히 하고 나서 문제 더 많이 풀라 할 거거든. 연습 더 많이 하라 할 건데. 그래서 이론 많이 보셔야 되는데 몇 번 봐야 되나요? 막 그런 얘기 하거든. 보통은 다른 학생들 기준으로 저 뭐 4번, 5번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몇 번 봐야 되나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야? 우리 뭐 하냐면 시험 준비하거든요. 시험은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다. 내가 내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처음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네가 지금 평생에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했냐가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 무슨 예능 하나 봤거든? 한혜진이 나오는 예능인데 한혜진이 심사위원이고 모델 한 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중에 한 명 뽑힌 애가 영국에 간대요. 그래서 오디션을 막 하는데 영국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모델 포즈가 어려워요 얘기한다 한혜진한테. 그래서 한혜진이 물어요. 한 달에 잡지를 몇 개를 보고 연습을 하냐. 걔가 뭐 잡지를 한두 개를 본대. 한혜진이 얘기를 하거든. 자기는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고 자기는 한 달에 잡지를 30권 봤대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한두 권 보는 거랑 30권 보는 거랑 잽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몇 번 보냐 이런 거 없다. 그냥 무조건 남들보다 많이야. 근데 여기 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변수라는 게 없다. 저는 남들 보통 4번 볼 때 저는 편입해가지고 약대를 갔거든. 저는 원래 편입해 약대 갔는데 피트 이전 단계예요. 근데 피트는 지금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10대 1이라 얘기를 할 건데 저희 때는 TO가 없어서 제가 최고로 많이 경쟁률 있었던 게 200대 1이요. 그거 합격해가지고 뚫고 내가 합격했거든. 근데 남들 보통 4번 본다라고 얘기하는 책을 전 11번 봤어요. 11번 봐가지고 완벽하게 외웠거든. 그렇게 하니까 어느 시험이든 1등 하더라고. 편입은 특이하게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을 수 있는데 날짜가 겹치니까 최대 내가 보다 보니까 겹치고 겹쳐서 5군데 낼 수 있었거든요. 내가 5군데 내서 5군데 다 1등 했거든.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의 프라이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보통 그 당시에 이제 편입은 뭐 책 몇 번 보면 되나 할 때 보통 뭐라 하냐면 4번 본다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난 11번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몇 번 보면 좋냐 얘기를 할 때 답을 그냥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묻는 것 자체가 나는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거든. 보통 4번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몇 번 봐야 되지? 11번. 뭘 하든 11번 보고, 그치? 12번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생각 하셔야 되고요. 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이다. 진짜 반복 많이 안 하시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 생각하시고 그냥 영어라고 생각하자. 계속 외우셔야 돼. 빽빽이를 하든 책을 읽든 뭘 하든. 그러다 보면 또는 뭐 강의를 듣든 뭘 하든 간에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강아지가 독 당연하거든? 고양이 캣 당연하거든. 당연해요. 당연해지는 그 시점이 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요. 세포 사이 원반은 데스모좀이랑 간극연절 구성돼 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더라도 그땐 당연해져요.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암기라는 거 어떻게 하냐 빽빽이 하셔도 되고요. 강의를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책을 계속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당연해져요. 그게 결국 암기지. 우리가 말하는 암기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응용이 가능해져요. 문장도 마찬가지야. 단어를 알아야 문장 이해할 수 있거든. 그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선 처음엔 암기 과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맨날 묻는 게 노트 묻거든요. 저는 노트 필기하는 거 싫어해요. 나는 귀찮다, 팔도 아프고 싫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목마다 공부할 때 노트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책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 중에 노트 없으면 아예 정리가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는 그냥 케바케를 하시면 돼요. 본인이 필요하면 만드시면 되고요. 누가 노트를 꼭 만들어 그런 거 아니거든. 본인이 필요하시면 만드시고 없어도 안 만드시면 되는데 단 처음에 기본서 강의할 때 노트 만드는 건 저는 비추요. 기본서 강의일 때 노트 만드시면은 다 어려워 보이니까 다 쓰거든. 정말 모든 걸 다 쓴다. 그리고 심화 강의 들어가면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게 노트가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기본 단위에서 노트 만들지 말라고 해요. 그때는 그냥 다 보고 다 외우고 나중에 심화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가 요약되는 건지 그때 감이 올 거거든. 그때 만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노트는 그냥 본인 공부 습관 맞춰가지고 만들어 나가세요. 그 다음에 맨날 나한테 묻는 게 좋은 공부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공신이라는 분 아세요? 서울대 그분 그 유튜브 가끔 보거든. 그분 되게 마음에 들어. 말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하시더라. 공부법 따위는 없다. 이런 거 있으면 벌써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만데. 그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공부법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공부법은 뭐냐면 최대한 집중하고 최대한 엉덩이 시간 늘리고 이거밖에 없다라 얘기를 하거든. 근데 생물도 마찬가지요. 생물에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나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있었으면 벌써 공부 다 잘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없다 생각하시고요. 난 얘만 포커스 주거든. 제가 이제 수업 때 있어 보면 이렇게 강의하잖아. 막 강의를 해. 그럼 애들이 이제 피곤했는지 잠을 자기 시작하거든. 졸거나 또는 뭐 하냐면 막 필기하고 별표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잘 보인다. 정말 잘 보이는데 그게 가만히 있어. 그럼 쟤는 또 뭐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또 별표를 더 해보거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약간 이제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끊고 좀 쉬자. 스트레칭 하자. 스트레칭 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 이 스트레칭이 뇌를 깨운다 하거든. 중간에 스트레칭 하자고 해. 근데 그 멍 때리는 사람이나 조는 사람은 스트레칭 하자 할 때 안 한다. 그냥 또 스트레칭 하자 하면 가만히 있어요.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뇌를 깨울 수 있는데 안 하거든. 그것도 안 해. 그리고 또 특이한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내가 사담을 한다. 내가 말이지 어제 지하철을 탔는데 막 얘기를 하면 갑자기 책을 봐요. 근데 되게 신기하거든. 아니 뭐 공부할 때 수업할 때는 또 책을 안 봐. 사담할 때는 책을 봐. 약간 반대잖아. 그 학생 한 번 내가 불러서 얘기한 적 있다. 내가 그 학생 진짜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
공부를 왜 반대로 하냐. 근데 책을 내가 어차피 수업할 때 들어야지 책이 이해가 가는데 사담할 때 책 보면 뭐 하냐고.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사담하는 게 너무 싫대. 그 아까운 수업 시간을 사담으로 쓰는 게 너무 싫대. 그럼 나는 그 아까운 수업 시간을 수업할 때는 왜 수업을 안 듣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성적 보면 알잖아. 성적이 항상 밑이라는 거는. 그럼 수업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공부법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업할 때 수업 들으라고. 수업할 때 수업 듣고 쉬는 시간에 떠드시고 쉬는 시간에 주무세요. 근데 물론 나도 피곤하면 수업 때 좀 잘 수는 있거든. 그런 거 한두 번 하는 거야 다 알잖아. 근데 그걸 매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공부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엄마가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엄마가 태워다 주나 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정말 계속이요. 내가 그 뒷수업이 그 오전 수업이 유기 수업이라서 그 쌤한테 물어보거든. 그 쌤도 그 얘기를 하세요. 걔는 어때요? 걔는 내 수업 때 가만히 있는데 쌤 수업 때는 어때요?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다. 그리고 저녁에 가만히 있다 집에 가거든. 근데 걔는 꿈에 부풀어 있거든. 약사가 될 꿈에. 그래서 여기 오면 합격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1 엄청난 거지. 근데 엄청난데 지난번에 9급 공무원이 60 몇 대 1이었거든. 그 다음 75대 1, 뭐 삼성 지난번에 2만 대 1 한 번 있었는데 몇 명 안 뽑아서 그런 거에 비하면 10대 1 괜찮지 않냐? 할만하거든. 대신에 열심히 할 때요. 그래서 공부법은 없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뭐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서 이따위 필요 없거든. 얼마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특별히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 막 대단한 거 요구했을 막 뭔가 있지, 뭔가 올 것 같지. 내가 시험 공부 편입할 때요. 그 합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기로 했어.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비싼 밥을 사드리겠다 해가지고 밥을 먹고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 물었거든요. 그때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비싼 밥이 나한테는 정말 큰 돈이야. 밥을 사드렸어. 실컷 드시고 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열심히. 진짜 화났거든? 뭐, 정말 이게 뭐냐. 아니, 내가 의도하는, 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 어떻게? 그냥 뭐 학원 열심히 일찍 가시고, 하라는 대로 하고, 책 열심히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된다는데,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야. 나 뭔가 이렇게 싹 있을 줄 알았거든? 싹 있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라 얘기해서 정말 화났었거든요. 근데 내가 1년 공부를 해요. 저는 편입 공부할 때 무조건 공부 스타트가 7시요. 6시 20분쯤에 집에서 일어나. 저는 공부하는 곳이 집에 가까웠거든.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제가 택시를 항상 부르거든. 저희 집에서 택시 타고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택시를 항상 부르다 보니까 그분이 항상 6시 반에 저희 집 앞에 계세요. 그래서 그냥 개인 운전기사가 돼버렸다. 그분 맨날 새벽에 근무하시는데 집에 들어가기 시간에 나 태워다 주고 하시거든. 그럼 6시 반에 그 택시를 타요. 집 앞에 계시거든. 그러면 이제 책을 펴 뒤에서 책 펴고 있으면 아저씨가 전 경북대학교에서 공부했었는데 전 대구 출신이에요. 경북대학교 앞에 딱 후문에 내려주시거든요. 그럼 딱 내리고 나서 가고 사물함에서 꺼내오고 뭐 하고 꺼내오고 그렇게 다 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하고 나서 무조건 스타팅이 뭐 해야 되냐면 7시에 스타팅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7시에 공부 딱 스타팅 해요. 스타팅하고 그 다음에 12시까지 공부하거든. 공부하는데 내가 그때는 좀 약간 다급하기도 했어. 내가 그 나이가 그때 학생이 아니구나. 27, 8이니까 다급한 나이였다. 막 배수진이고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때까지 딴 생각 크게 해본 적 없거든. 진짜 내가 생각해 초집중한다. 그러면 12시 되면은요. 지금의 저희 남편이 되신 저희 남친분이 쫄래쫄래 오세요. 밥 먹으러 온다. 그분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밥 터디거든. 그럼 그분이 딱 오세요. 12시에 오셔가지고 12시 20분까지 밥 먹어요. 그럼 밥 먹고 나서 알람을 맞춰 10분 동안 산책하거든. 그러면 산책 좀 10분인가 20분 산책을 해. 그럼 산책하고 나면 알람이 울려요. 울리면 다시 또 도서관에 들어가거든. 양치하고 뭐하고 다 하면 무조건 그게 1시가 돼야 돼. 그럼 1시에 제자리에 앉아요. 그 다음 저는 딱 15분 낮잠은 자거든.
그럼 낮잠 자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저녁 굶어요. 그냥 저녁은 칼로리 밸런스나 샌드위치나 김밥이나 점심때 미리 사다 놓거든. 사다 놓고 자리 안에 그냥 놔두고 배고플 때마다 그냥 그거 먹어요. 대신에 이렇게 해서 10시까지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시쯤 되면 저희 집 택시 타고 들어가면 10시 반이거든요. 10시 반도 안 걸리니까 10시 20분? 그 정도 되면 씻고 딱 30분 드라마 보거든. 그게 나의 최고의 낙이었다. 내 생애 낙이 그거였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3달, 4달을 해요. 근데 이때 말 한마디 거의 해본 적 없거든. 엄마랑도 말 해본 적 없고 남친 그냥 점심때 얘기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사람들이랑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3, 4달을 하니까 그때가 뭐냐면 기본서요. 기본서 강의할 때인데 그때 요거 했더니만 저는 시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저도 생물하고 화학하고 유기했었거든. 물리는 약간 다르긴 한데 물리 화학이랑 조금 다른 거 하긴 했었는데 요때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기본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다 할 수 있더라고. 이때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 저 4개월을. 그때 내가 느낀 게 이 정도면 기본서 어느 정도 통달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더 들어가고요. 6개월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체력이 좀 딸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녁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쉬고 그다음 중간중간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계획서를 짜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은 어떻게든 밀려요.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일요일 오후요. 일요일 오후는 비워놓거든. 저 4시 이후로는 비워놨었어요. 나중에는 마음이 급해서 5시 이후로 비워놨었거든. 저 때는 비워놓고 내가 그 주에 공부 내가 목표하던 대로 잘했을 때는 그냥 쉬어요. 그냥 놀거나 이러거든. 근데 그 주에 내가 목표하던 걸 못했을 때는 저 시간에 그냥 그거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 짜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유 공간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거 있어야지만 보통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 12월에 퍼진다. 4달 달리고 나서 12월에 퍼지고요. 12월에 한번 퍼진다. 그러고 나서 다시 1월에 오거든. 1월에 와서 열나 달렸다가 5월에 한번 퍼져요. 벚꽃 피기 시작하면 다 퍼지거든. 그때 사라져요. 막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예쁜 봄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얘기 다 하거든. 그래서 5월에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6월에 온다. 6월에 왔다가 6월이면 늦었지. 애매하지. 그러니까 8월에 또 사라져요. 계속 반복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달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게 달리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조금만 공간은 주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막 뭐랄까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사람의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앞으로 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수업하면서요 하나하나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별로긴 한데 난 뭐가 좋냐면 내가 점을 바로 갔는데 내가 관운이 넘쳐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관운이 뭐냐. 내가 시험 오는 그렇게 좋대. 근데 관운이 넘쳐난대. 그래서 그분이 사주 오시는 분이 화수분이래요. 넘쳐나는 관운을 퍼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하더라고. 근데 나 강사잖아. 그래서 내가 저 학원 강사한데 그러니까 퍼펙트 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 2가지 직업이요. 관운이 넘쳐나고 그다음 정찰제 직업이 좋대. 약사 정찰제잖아. 퍼펙트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더니 사주적으로는 직업 잘 구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랑 1년 동안 쭉 같이 가면 제가 관운을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뭐 좋아하냐면 암기 좋아해서 여러분 암기 시킬 거거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공부할 때 저는 27, 8 내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언제 시작했는지 8 아니면 7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 안타깝긴 했어. 내가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다른 거 하지 않았을까 더 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막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진짜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예뻐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해. 그래서 1년 동안요 여러분이랑 나랑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단 그 하자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 내가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해오거나 숙제를 냈는데 안 해오면 나는 그걸 더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성인이니까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숙제 안 해오면 하라고 족치진 않아요. 그냥 뭐라 하냐면 8월에 떨어지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더 족치진 않아. 대신에 이제 여러분 내가 하자고 했을 때만 따라와 주면 충분히 생물 성적 잘 나와요. 이번에도 지금 만점 나왔다고 얘기하고 성적 되게 잘 나온 학생 되게 많이 연락 오거든.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지겨웠겠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시간 이렇게 많이 썼네요. 자, 바카스 꺼내세요 여러분. 우리 완샷 해야지. 쌤 저 바카스 없어요. 아, 제 거 있나? 자, 여러분, 받으셨죠? 자, 뜯으세요. 바카스 싫어하시는 분은 입만 대시면 돼요. 자,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합시다. 합격을 위하여! 위하여! 내가 공부할 때 바카스를 너무 사랑했었거든? 나는 약간 커피보다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커피보다 이걸 마시면 잠이 그렇게 깨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타우린 들었잖아.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애정했던 음료라서 바카스 여러분에 나눠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자. 수고하셨습니다. 네.